전력강화위원회가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없다. 예, 6월에 했던 그 두 경기를 가지고 괜찮네? 3월 달에도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7월 초까지는 선임을 하겠다. 근데 국내 감독을 언급한 코멘트가 제가 듣기에는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네, 뭐 시즌 초라서 감독 선임을 지난번에 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 네. 지금은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뭔 말이지? 자, 요즘 걱정되는 게 축구 유튜버분들 중 소위 영향력 있는 분들이 축협의 국내 감독설을 계속 얘기하면서 애초에 국내 감독에 대한 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내 감독 해야 된다 이런 주인 전혀 아닌데.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축구협회 움직임이 그렇다는 것을 다들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전력강화위원회 네.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그 프로세스에서 이 감독을 선임하는데 얼마나 당위성과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느냐. 네. 네, 그거의 문제죠. 그럼 그동안 왜 기다린 거죠 하셨는데, 국내 감독들을 압살할 수 있는 커리어와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시고 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가. 네.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동남아 제외하고 다수가 중국 제외하고 다수가 언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을 데리고 오기를 기대했던 건데, 네. 그게 안 됐을 때 어설픈 국적만 외국인인 사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풍족히 할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계속 삼는 건 뭐냐면, 대한축구협회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 그 외에는 조건이 한국적 정서 이거밖에 없어. 한국적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오는 거죠.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내 감독이 유력하다는 썰이 돌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7월달 선임을 못을 박았습니다. 못 박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달에도 첫 번째 달에는 3월 A매치 정식 감독으로 할 거다라고 못 박았다가 못하고 데드라인 브레이커. 예. 5월 초중순까지 할 거라고 했다 또 못하고 그랬는데 또 6월 7월 걸리라고 또 못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축구인 골프 대회가 있었죠. 네, 저거는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스포츠 언론사들이 그렇죠. 메이저 언론사들이 정례화돼 있는 느낌의 그런 이벤트인데, 정몽 회장이 이 축구인 골프 대회에 참가해서 6, 7월에는 선임을 할 것으로 본다. 회장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6월 3일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그 전에 다시 소집이 됐었는데, 전날이에요. 축구인 네. 골프 대회 한 날. 5월 선임 실패 이후 처음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12인 후보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말로는 무슨 수백 명의 그 지원서를 받았다. 네네네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90 몇 명이다 했는데 일단 12명으로 1차로 추렸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지난 5월까지 들었었던 후보들은 한 명도. 네, 기네슈 또 르나르 이런 감독들은 없습니다. 네. 자, 국내 감독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없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지금 한 명은 겹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한 명이 뭐 HD?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협-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그 KBS, MBC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국내 감독 얘기를 또 언급을 하면서 7월 초까지는 선임을 하겠다. 근데 국내 감독을 언급한 코멘트가 제가 듣기에는 약간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이제 시즌 초라서 감독 선임을 지난번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3월 달에는 시즌 초기 때문에 K리그에서 감독을 빼오는 게 무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즌도 꽤 지났고 하니까 괜찮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째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둘째 논리적이지도 않고, 셋째 결국 아직도 포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훈 감독님도 물론 좋은 감독이고 이번에 잘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거론이 되는 것처럼 김동훈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을 했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회의와 뭐 이렇게 후보를 추리는 과정과 원칙을 정했던 게 다 필요가 없고, 그냥 6월 달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엄중한 심사 끝에 맡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서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두 경기 성과를 오롯이 감독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솔직히 많잖아요. 소집 한 번 해가지고 한 건데. 물론 김동훈 감독이 짧은 시간 안에 잘 추스리고 네. 괜찮은 그죠? 내용을 보여준 부분은 인정. 그러니까 오케이. 이 얘기를 우리가 김동훈 감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없다. 예, 6월에 했던 그 두 경기를 가지고 괜찮네. 그 3월달에도 같은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국전 홈에서 심지어 비겼는데 원정 가서 이겼다고 전력강화위원장이 나와서 엄청 극찬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회장이 개입해서만 시스템이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위원장이 시스템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아까도 브레머 팬님도 그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 답답하셨던 게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국내 감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그러면 무의미해진다라는 결론으로 봉착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전력강화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시야가 좁아서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내 감독, 국외 감독 국적으로 나눠놓고선 별도로 그룹핑을 해서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웃긴 거는 네. 외국인 감독은 프로필을 받고 네. 지원서를 받고 한국인 감독은 우리가 이 감독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지목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고 그냥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팀하고 협상하면 감독 의사 상관없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현석 감독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허정무 감독이 전남 감독이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드보카트가 있었고 배우벽 감독이 아시안컵 갔다 와서 아웃이 되고 그 연말에 FA컵 우승하니까 허정무 전남 감독. 네,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주 감독이었던 정혜성 감독도 수석 코치로 소집이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의 감독이 불려간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벌써 근데 몇 년 전입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때의 마인드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인터뷰를 보면은 다시 한번 한국 감독에게도 기회를 줄 타이밍이다라는 지난 그 5월 선임 실패 당시에도 밝혔었던 네. 본인의 소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동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격을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제시마시 감독 이 결국은 정혜정 위원장은 모든 것을 본인은 다 했고 이제 뭐 감독 개인의 동의까지도 어느 정도는 끌어냈는데 본부에서 하고 했던 협상이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최대한 동석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협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외 감독에서 국내 감독을 선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썰에 불과하고요. 일단 오늘 전력강화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여기서 최종 협상 후보를 정할 예정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종 협상 후보라고 그러니까 그 4명을 다 최종 협상 후보라고 말을 하기에는 지난 5월달 상황을 보면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때도 뭐 4명이다, 6명이다 얘기는 나왔지만 네. 결과적으로 뭐 협상이라고 할 만한 단계까지 갔던 거는 제시마 씨하고 이라크 대표팀 카사스 감독 네. 군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내용은 약간 언론들의 기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저기 떠들었던 얘기들도 다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뭐 최종 6인 후보, 뭐 4인 후보 뭐 했던 명단들이 다 규레시 감독한테 아예 가지도 않았던 거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4인으로 줄이는 과정을 이번에 안 하면 솔직히 7월 달 선임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벌써 6월 20일 다 됐는데. 저는 사실 이미 골든 아워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5월에 선임을 했어야 골든 아워였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 아래의 후보들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6월 27일에 최종 예선 두 추첨이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는 새 감독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외국인 감독 선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내 감독 선임으로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계속 후보 추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매력적이지가 않고 그 예산을 받고 오려고 하면은 국내 상주는 좀 어렵다. 이거는 사실 국내 상주 부분 문제는 과거에 그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만마르베이크 감독 선임할 때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던 건데 저는 뭐 클리스만 감독도 결국은 저 문제가 그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저게 외국인 감독들이 뭐 제시마시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상주는 어렵다라는 반응들을 보이니까 협회에서도 좀 안 좋게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얘기했다가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저거를 저는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도 저는 협상의 기술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팬들의 욕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감독을 데리고 오길 원하면서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국내에 머물게 만들라는 요구는 국내 거주라는 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애초부터 프레임을 대중적으로 잘못 짰어요. 그게 뭐 그러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대학 축구도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축구도 볼 수 있고 근데 고등학교 축구도 보고 대학 축구도 보는 게 대표팀 감독의 의무사항은 전 아니라고 1차적으로 보지만 프로 축구를 챙기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성인 축구는. 근데 뭐 365일 한국에 기반을 두고 벤투 감독처럼 가족이 다 와서 사는 것도 물론 정말 모험적인 사례지만 그거를 의무 조건에 넣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독의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네. 릴리리안이 말씀대로 성실성과 국내 거주 네, 같은 맞아요.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클린스만 아저씨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분이 한국에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우리가 클린스만으로 동일시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고 한국에 상주를 안 하더라도 체제 일수를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면접 가서부터 우리 국민정서도 있고 또 K리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무조건 거주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국 감독 수준 있는 감독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클린스만은 본인이 인터뷰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상주한다고 동의한 적 없다. 그런 요구. 협회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협회가 그걸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저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감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한국 상주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할 것이고 기술 파트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면은 사람들이 뭐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외국인 감독 우리가 뭐 250만 달러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뭐 받아들여야지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감추고 부정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더 의심을 한 거지. 공식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정인성 위원장이 계속 발언들이 계속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지점인데 국내 감독, 해외 감독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국내 거주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예전에 그 영어를 잘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외국인 감독이. 그때 제가 영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대중들이 이게 중요한 요건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는 거예요. 대표팀이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느냐 그거를 담보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오늘쯤 최종 4인 후보로 추리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리고 얘기들 나오고 그 있습니다. 얘기가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안에는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유출이 될 겁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보 유출 부분을 거의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2대2 정도로 들어갈 것 같고요. 국내 해외 최종 후보 라인에 우선순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현 위원장이 시즌 중에도 이제는 뽑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굳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얘기 왜 했을까? 그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에만 갖고 계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선임 자체가 축구협회나 혹은 국내 감독 모두에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전혀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결과적으로 대성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도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방향성이나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채로 국적 얘기나 한국적 정서가 중요한 조건이라거나 한국적 정서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뭘까요? 같이 한번 해야지. 이거 좀 네.